한 주 동안 쏟아진 칼럼들 중 인상적인 글을 쏙쏙 골라드리는 코너. 오늘은 박칼럼 시간입니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최근까지 최고위원 역임하시고 이제 다시 평당원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골라오신 칼럼이 이준석 그 현상에 대해서 네. 좀 의미 있는 칼럼을 골라오신 것 같아요. 어떤 칼럼이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골라왔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한국일보의 공감 없는 공정이 보수의 미래인가라는 칼럼 하나, 그리고 예. 브릿지경제의 이준석 돌풍과 차기 대권이라는 칼럼을 골라왔습니다. 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한국일보의 칼럼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이제 이준석 후보 돌풍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공정이라는 아젠다 속에 사실은 약자나 사회적인 차별에 대한 뭐 공감은 지워져 있고 네. 이제 능력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준석 돌풍과 차기 대권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칼럼은 이준석 현상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나아갈 이제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일보하고 브릿지경제 이 두 개의 칼럼이 강조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칼럼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민주당 발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돌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럽다, 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젠다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는 논쟁이나 뭐 정치적인 고려나 토론이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좀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을 담은 칼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크고 또 한쪽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등가적인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다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같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완전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공감 없는 공정이 보수의 미래인가라는 칼럼, 이준석 후보에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칼럼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5월 30일에 백분 토론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보수의 언어는 공감이 아닌 공정, 경쟁이어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이제 정치적 태도를 읽어내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공정 그리고 경쟁을 강조한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결국에 약자를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보수 정치, 그러니까 보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떠나서 이제 정치에서 약자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순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점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칼럼에 뭐 완벽하게 입장이 일치하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뭐 할당제를 이제 당내에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줬던 뭐 젠더 이슈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회적으로 첨예한 그 논란에 대해서 항상 이준석 후보가 택했던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라는 이제 경쟁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능력주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함정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과정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준석 후보의 말 맞다나 경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식의 뭐 정치 혹은 사회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당내에서 할당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여성 할당제, 뭐 장애인 할당제, 이런 것들을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차별의 맥락을 지우고 할당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마치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동시에 드는 대목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직접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취지로. 그 약자 배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능력주의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변이 능력주의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능력주의가 마치 맞는 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것을 도입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예.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할당제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실체가 없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청년, 여성, 신인 가산점 정도만 존재할 뿐이지 예. 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여성 할당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호명되지 않고 있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런 명칭으로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성비도 보전을 하고 예. 여성의 성비도 보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양성에 대해서 이제 존재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그럼 할당제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당제라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마치 여성 할당제 혹은 특정 뭐 계층에 대한 할당제가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 계층이 특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순위를 왜 홀수번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50%를 주도록 돼 있는 거 이런 건 할당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할당인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있는 부분은 호명을 하되 그 예. 이상의 과도한 내용을 이제 호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례대표 제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표상이 되는 공정의 논리와 약자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부여라는 공감의 논리, 즉 공정과 공감의 키워드가 충돌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그런데 반대로 이 후보의 어떤 돌풍은 또 한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칼럼에서는 한국식 트럼피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돌풍이 아니라 트럼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뭐 좀 논쟁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제 상대 후보 간에, 당대표 후보 간에 오고 가면서 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뭐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 이게 사실은 차별이나 혐오를 뭐 선동하고 동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갈등을 부추긴다 혹은 그런 갈등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이상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해나갈 정치의 모습에서는 저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결국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예.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슈 파이팅을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제 뭐 SNS를 공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서 보통 거기에 이제 뭐 동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의견을 이제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예.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뭐 제가 가장 최근에 좀 불편하게 봤던 거는 이제 여가부에서 4차 건강 가족 기본 계획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코멘트는 페미니즘 아젠다 착착착 이런 코멘트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계획의 내용에는 단순히 여성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뭐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예. 미혼부 지원 정책을 뭐 확대한다 이런 방식의 이제 정책들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공론장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여가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비판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이제 만드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사실 뭐 트럼피즘이나 뭐 차별을 조장한다,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적인 칼럼이 있는데 다른 칼럼 하나 더 골라오셨어요. 이건 좀 기조가 다릅니다. 이준석 바람이 정치권 세대 교체로까지 이어지게 될 거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조금 한 문장을 인용을 해드리면 이준석 돌풍은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준석 돌풍으로 집단화된 2030 민심은 더 이상 꼰대 정치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사실 이준석 후보의 선전은 지금까지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는 사실 뭐 중진, 뭐 약간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하는 그런 당연한 직책이었는데 예.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런 모든 시그널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클리셰를 다 깨버리고 새로운 예. 방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현상 자체는 2030 유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준석 현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의 요즘 신진 세력들 목소리가 아주 강해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용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당의 네.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궐선거의 패배를 경험하기 전에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뭔가 역동적인 움직임,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민초라는 집단이 형성이 되면서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당대표에게 그리고 원내대표에게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역동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자꾸 정치권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박 전 최고위원님의 의견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제 SNS에도 쓰긴 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나아갈 시간이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의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 그 논란이 이어졌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피로하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간의 행동들을 반성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저는 마침표가 좀 찍히고 이제 정말 민생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조국의 시간은 아니다. 예, 민생의 시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해석, 이준석 돌풍에 대한 어떤 각기 다른 관점 소개해 주셨어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눈으로 살펴본 칼럼, 박칼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